교사 커뮤니티를 보면은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이고 교직 문화가 좀 더 자유롭고 연수도 다양하게 많아서 교사 전문성을 기르기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재임용을 한 부분적인 이유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 경기, 서울 이 세 지역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교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경기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 이렇게 두 번 재임용을 시도를 했었고 또 두 번 성공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영어 교사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세 지역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 위주로 각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강원도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뉩니다. 영동지방의 대표 도시로는 강릉이 있고요. 영서지방의 대표 도시로는 춘천과 원주가 있습니다. 저는 첫 해에 강릉에 있었는데요. 보통 영동지방을 보수적이고 영서지방을 민주적이다라고 강원도 안에 선생님들끼리도 평가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실제로 강릉에서 근무했었을 때, 어, 이 교직 문화가 보수적이다라고 느낀 거는 딱 하나였었는데요. 뭐냐면은 아무래도 외부 유입이 적은 도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래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성골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사 회식이 있었을 때 1차가 다 끝나고 이제 2차, 3차가 있는데 그 강릉 내에 유명 고등학교에 나온 선생님들만 따로 이렇게 불러서 챙기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 유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릉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 그 영동 지방이 보수적이다라는 말에 크게 동의를 못 하시더라고요. 관리자분들도 교사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조금 옛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영동 지방에 속초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속초도 배움의 공동체 활동이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혁신에 관해서도 강원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연수도 가장 먼저 개최를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양이 보수적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진 않아서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서 지방이 모두가 다 민주적이냐 하면은 전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영서 지방의 정선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관사에서 2인 1실 혹은 1인 1실로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할 게 없다 보니까 학교 끝나면 다 같이 배드민턴 치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교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네 편과 내 편이 나뉘어지기 너무 쉬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친한 선생님들끼리만 같이 밥 먹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와 친하지 않은 무리의 선생님들과는 어색하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서 결국에는 그 교사 집단에 어떠한 와해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춘천과 원주가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나머지 시골 지역까지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이렇게 넓은데 대신에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교사 수가 적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연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만큼 나의 인적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펼칠 수가 있고 또 눈에 띄겠죠. 저는 실제로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1, 2년 차 때 연구회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연구회에서는요, 신비한 문법 사전이라고 직접 교재도 만들고 또 강원도형 영어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것도 교재를 직접 집필하는 것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때 맞물려서 재임용을 해서 경기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책 집필진에 제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되게 아쉬운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서울이나 경기는 교사 자원이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두 번 나간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강원도는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꿈을 펼칠 기회는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강원도는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타 시도 대비해서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교육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을 믿고 맡긴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회 활동을 했을 때 아는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뭐냐면은 강원도에서 젊고 유능한 교사는 다 서울 경기로 떠난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는 서울 경기도에 그 나이 많으신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들 있죠. 그분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남은 이제 교직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강원도로 오기 때문에 이건 강원도 입장에서는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도 강원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2020년에서 2023년도에 유초중고 교사 156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했어요. 이것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갔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은 강원도만큼이나 넓은 게 경기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강원도가 경기도보다 1.6배 더 넓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더 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제가 여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연수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갔는데 거의 한 2시간 넘게 걸린 거죠. 그걸 보면서 연수 하나 들으러 가는 게 경기도도 쉽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영어과 일정 연수를 이천 장호원 경기 남부교육연수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선생님께서 수원에서 살고 계신데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도 되게 넓은 곳이다. 이거를 먼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도도 한번 지역 구분을 해야겠죠. 자, 경기도는 권역별로 이렇게 묶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묶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서울을 중심으로 둘러싼 도시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이렇게 한번 묶이고요.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반도체 벨트 라인이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역이 있어요. 수원, 화성의 동탄, 그리고 용인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과 가깝다 보니까 서울 생활권에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 여주에서 근무했을 때 아는 선생님께서 광명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학교에 5년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1.5점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5년 채우니까 7.5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권에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등수를 높게 받아가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묶이는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활권은요. 서울과 인접하진 않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풍부한 인프라를 통해서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제가 언급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사실 세부적인 특징은 다 다르지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머지 구분지었던 지역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기도에 발령 났을 때도 내가 시골 지역에서 근무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갔을 때 느꼈던 게 경기도는 굉장히 혁신적인 곳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서 느꼈냐면 바로 평가 계획서입니다. 학기마다 평가 계획서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유를 또 들어보면은 그게 납득이 가능한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경기도는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바로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게 느껴졌고요. 연수 측면에서도 저는 혁신적이라고 느낀 게, 물론 지금은 제가 경기도에 있진 않지만 제가 아는 선생님이 경기교사 크리에이터라는 연수의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 이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찍는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활동을 강원도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서울에서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연수를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교사들의 어떠한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혁신적이다라고 느낀 게, 제가 2025년도에 학교에 있었을 때 갑자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 운전면허 지원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학기 말에 갑자기 이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372억 원이 내려왔고 고3 약 12만 4천 명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결국에 그 과정 안에는 교사의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됐느냐? 아니에요. 올해 7월 15일에 종료 공문이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혁신적으로 정책이 이제 시행될 때 교사의 행정적인 소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라던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종종 느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기대 많이 하셨을 거죠. 저 또한 서울 학교에 갔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 실제로 정말 그 수평적이고 민주적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제가 첫 발령 학교에 딱 갔을 때, 그때 이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이잖아요. 그때 점심 도시락을 받아서 막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제2명에서 서울로 온 걸 아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쌤, 후진 서울 선진 경기라던데? 경기도에서 먼저 사업 같은 거 시행하고 나면은 나중에 서울이 그거 뒤늦게 따라잡는다고. 선진 경기 후진 서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서울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서울로 발령이 나고 나서 3월 달에 교감선생님이 다 같이 이제 교직원 회의를 한 거죠. 그때 복무를 되게 강조를 하십니다. 웬만하면 조퇴 쓰시지 말아라. 웬만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을 동안 계속 남아 계시고 그 이후에 조퇴를 하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경기도에 있었을 때 조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라 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얘기를 듣고 서울이 오히려 더 복무에 대해서 빡빡하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충격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1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비단임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이 경기도와 얼마나 다른지는 아직 체감을 크게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서울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좋게 말하면 여유롭고요, 나쁘게 말하면 느려요. 경기도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는데 혹시 2학기 평가 계획서 1학기 말에 쓰셨나요? 혹은 1학기 말에 좀 취합을 받았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경기도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얘기 말로는 1학기 말에 평가 계획서를 미리미리 써달라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은 2학기 개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뭐 교육청으로 뭐 이렇게 검토를 했어야 됐다고 하셨나?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 개학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메신저로 평가 계획서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서울이 좀 더 여유롭네,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가볼까요? 저는 사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학바학은 진리다. 정말로 이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 또한 그렇고 강원도 또한 그렇습니다.
남들이 강릉 보수적이지, 서울은 민주적이지, 이 말이 또 다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학바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교사가 공무원이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요.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우선인 직업이다라고 저도 한때는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공무원이라 하면은 그 정부에서 원하는 어떠한 교육적인 정책들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드라이버를 걸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서울에 있건 경기에 있건 강원에 있건 어느 지역에 있건 그 정책을 온몸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까지 앞서 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은 뭐야, 진짜 진리의 학박이네,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울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러한 인식이 퍼져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학교라는 사회가 이 대한민국의 사회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학교 개개인에 있는 구성원들도 결국에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서울공화국 문제가 있잖아요.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서울에 대한 선망을 우리 교직 사회의 구성원들도 그대로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그대로 투영이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 경기, 서울 이 비교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